호흡, 제가 요걸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치유 이 부분을 읽는 동안 호흡에 집중해 주시고요. 특별히 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통증이죠. 그 통증에 또 집중해 주세요. 나의 아픈 부분을 한 번씩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듣는다. 방광이에요. 방광 문제의 대부분은 주로 애인에게 열받아서 생긴다. 우리의 여성성이나 남성성과 관계된 무엇인가가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방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상처를 숨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지렴은 애인에게 받은 사랑에 상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저 지렴 되게 심한데. 요즘엔 근데 좀 없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 남자들이 걸리는 전립선염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아서 생기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남자로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생리전 증후군은 널리 알려진 현상인데 각종 방송 매체의 광고와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광고를 보면 여성들이 스프레이 형태의 약을 뿌리거나 가루로 약을 바르거나 질세척을 해서 몸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성을 남성과 평등한 존재로 묘사하면서도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현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념을 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관념과 사람들의 소비는 죄송합니다. 네, 엄청난 양의 당분이 합쳐져서 생리전 증후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월경과 폐경을 포함해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리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과정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의 몸은 아름답고 놀랍고 멋지다. 성병은 틀림없이 성적 수치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성병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감정이나 잠재의식 때문에 생긴다. 많은 사람과 섹스를 해서 성병이 옮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신적, 신체적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이 더 병에 걸리기 쉽다. 예전에 비해서 최근엔 성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포진의 발병률이 늘어났다. 포진은 재발률이 높은데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서 자꾸 발생하는 것이다. 포진은 우리가 우울하거나 좌절감을 겪을 때 더 심하게 번지는 경향이 있다. 이 사실만 놓고 보아도 성병은 생각이나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같은 이론을 남성 동성애자에게도 적용시켜보자. 그들도 일반 사람들과 같은 문제를 겪는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정상이야 라고 비난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심지어 그들 부모조차 너는 어딘가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사랑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끔찍한 병으로 알려진 에이즈에 최초로 감염된 사람들 중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성애자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 사회가 젊음을 찬양하는 신조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들은 나이 드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흰머리가 늘어나면 중후한 매력을 풍긴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전보다 더 존경을 받는다. 그러네요. 그것도 진짜. 남성 동성애자들은 이와 반대다. 그들의 젊음과 아름다운 외모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문화를 창조해냈다.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외모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곤 한다. 만약 당신이 젊고 아름답지 않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외모만 보일 뿐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정말이지 문화에 대한 크나큰 불명예이다. 마치 남성 동성애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보아왔기 때문에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나이 먹는 것을 끔찍히 싫어한다. 나이 드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다. 실제로 에이즈에 걸려서 죽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늙으면 아무 쓸모 없어지고 아무도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스로 망가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해서 자기 파괴적인 생활을 한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 방식은 단지 마음속 깊이 죄책감만 생기게 할 뿐이다. 육체적으로는 가까워지지만 실제로는 친밀감을 피하려는 행위인 경우가 많다. 나는 절대로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삶의 사랑과 기쁨과 존경으로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짚고 있을 뿐이다. 50년 전에는 자신의 그런 성적 정체성을 다들 숨겼지만 오늘날에는 떳떳이 밝히고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제 몫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엉뚱한 이유로 아니다. 이제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흩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치유를 시작할 때다. 과거의 제약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모두는 신적인 존재이고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제부터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자. 이제 드디어 생식기에서 벗어나서 직장으로 갑니다. 직장. 직장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내보내는 능력을 나타낸다. 인생의 완벽한 흐름 속에 있는 몸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제거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때로 쓸모없는 것을 내보내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요즘에 하루에 하나씩 버리기 이런 챌린지를 해요. 저 혼자서. 네, 묵은 것들은 다 하나씩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비까지만 할게요. 변비에 걸린 사람들은 검소한 게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잡고 있다. 나중에 필요할까봐 수년간 옷장 속에 처박아뒀던 옷을 버리지 못한다. 그 변비는 없는데 항상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데 신경이 쏠려서 직장 생활도 위태롭고 사는 게 즐겁지도 않다. 어젯밤에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로 오늘 먹을 식사를 준비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항상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언 할게요. 꼭 확언은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내 몸을 친한 친구처럼 여긴다. 몸의 각 세포는 신의 지혜를 갖고 있다. 나는 그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값진 충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안전하고 신이 나를 보호해주며 이끌어준다. 나는 건강하고 자유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항상 안전하고 여러분을 보호해주며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고 자유롭고요.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문장이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내 앞에 드러나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온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자, 오늘의 시크릿은 think and feel what you want. Believe and be thankful that it has already been done.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감사하라입니다. 되게 좀 비슷한 내용들이긴 해요. 계속 하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좋은 것을 끌어당겨라.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겨라. 라는 겁니다. 어디였지? 여기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알아차리는 이는 괜찮다. 그걸 뒤집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야 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대상이 이야기하고 그게 얼마나 싫은지 이야기하고 늘 그에 대해 읽고 얼마나 끔찍한지 이야기한다면 안 됐지만 그것이 더 많이 생길 뿐이다. 이래서 회사 그 성토대회를 하면은 계속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건가? 다들 이제 동기들끼리 만나거나 이제 주말에 친구들 만나도 서로 회사 욕하잖아요. 우리만 그런가?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건가 싶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이걸 읽으면서. 부정적인 일들에 집중해서는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다.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사건이 더 일어나게 만들 뿐 아니라 동시에 당신의 삶에도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진다. 뭔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당신에게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는 단서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는 않다. 당신은 오히려 큰 일을 할 수 있다.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에 집중하라. 음식이 풍부하다는 생각에 집중하라. 원하는 일에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라. 지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은 사랑과 행복을 발산함으로써 세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원하는 일에 강력하게 집중을 함으로써 사랑과 행복을 발산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네, 사람들이 제임스, 내겐 정보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물론 정보야 필요하겠지만 넘칠 정도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비밀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신문이나 뉴스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어떡해. 네, 그쵸. 요즘 그런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나 신문이 나쁜 소식을 전파한다고 그들을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세계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커다란 사건이 표제에 뜨면 사람들은 신문을 더 많이 사서 본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는 뉴스 시청률이 급상승한다. 이렇게 해서 신문과 뉴스는 우리에게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전달해준다.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언론의 행동이 결과라면 우리가 원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대로 되는 것이다. 뉴스와 신문은 우리가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고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면 지금까지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차분해지는 법을 배우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서 관심을 차단하는 법과 그 대상에 관련된 감정에서 관심을 끊는 법을 터득하라.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에너지는 주의를 따라 흐른다. 진실하게 생각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기근이 해소되리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이 조금씩 이해가 가는가? 좋은 일에 집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세상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게 끌어당기는 셈이다. 동시에 자신의 삶에도 좋은 일이 더 많아진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자신의 삶과 세상을 같이 끌어올리는 것이다. 법칙은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다. 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일에 집중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럼 실제로 좋은 일을 계속 끌어당기게 되고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일이 생기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삶과 좋은 세상을 같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 번 더 되새겨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못했죠? 여기 바이오펠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 중심의 디자인 원리에 자연과의 이어짐,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이런 자연과의 이어짐을 한 디자인, 이런 것들은 행복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요. 이런 것들이 내부 인테리어 이런 걸 할 때 점점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풍부한 녹음의 디자인으로 자연을 느끼게 한다는 거고요. 바이오펠릭이. 이런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매장이 지하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지하래요. 그런데 굉장히 개방감이 느껴지고요. 하나의 장식이 아닌 자연의 관점에서 접근했기에 그릴 수 있었던 매장이다. 실제로 파커즈엔 식물 디자이너를 전문으로 하는 스텝이 있고 홈페이지엔 메인테넌스, 유지 및 보수 및 식물을 돌보는 과정까지 포함한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식물이 장식이 아닌 메인 또 중심이 되면서 공간 제작은 어떻게 변할까요? 메인터넌스까지 포함해서 식물 전문가와 공간 전문가와 합쳐서 식물과 공간 전문가와 맞춰서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식물을 툭 갖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공간에서 실제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등의 에비던스까지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에비던스. 명확한 수치로서의 데이터와 자료까지 굉장히 실증된 그런 수치로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워크숍을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게 파커즈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피드백을 다시 설계에 활용해서 반영하며 살려가는 순환의 제작을 하고 있다. 운영 과정을 통해서 이런 피드백을 얻고 다시 요거를 사람들의 그런 니즈에 맞게 반영하고 살려가게. 이제 드디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폐업, 한쪽은 리뉴얼.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페를 포함해서 공간에 벌어지는 변화의 가장 큰 키워드는 타 장르와의 융합입니다. 흔히 공간의 확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래 공간이 가진 아이덴티티가 흐려지는 부분이 있다고도 해요. 가령 책방과 카페와 갤러리 등이 뒤섞이면서 생겨나는 변화, 종래 공간이 가지고 있던 고유성이 희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업종 간 공간의 변화도 그렇지만 리얼과 디지털의 가치도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이전부터 리얼의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위기감을 갖고 있었고, 그쵸, 점점 온라인이 대세가 되니까 오프라인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도. 물건을 인터넷으로 사게 되면서 구매 과정이 훨씬 편리해지고 정보도 빨리 얻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리얼 공간에서 실제 공간에서 물건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원점을 돌아보면 역시 그 장소에서의 체험, 시간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꽃을 사거나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 인터넷이나 딜리버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도 직접 그 장소에 찾아가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온 것이고요. 맛이나 냄새와 같이 지금의 기술로는 인터넷을 통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마실 것을 구매한다고 할 때 지금 마시고 싶은 것과 실제 마시는 시간 사이에 타임 렉이 발생하고요. 시각과 소리 정보까지는 대체 가능해도 그것이 미각이나 후각 그리고 촉각에 이르면 인터넷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만지는 느낌, 그곳에서의 향 이런 부분이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 나갈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향, 또 거기서 이제 체험,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인데요. 세렌디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발성이라는 게 역시 리얼한 공간에는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산다고 해도 점원의 표정이나 약간의 대화, 다른 손님이 사는 물건 같은 의외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 전 진짜 마트 갔을 때 이건 사실 많이 느끼는데 스트레스가 되기도 놀람이 되기도 하는 것들이죠. 그런 걸 얼마나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체험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체험, 느끼는 감정, 향, 또 어떤 촉각, 다른 사람들과의 또 부대낌, 그런 경험들, 모든 것들이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그런 경험,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서 있었더니 허리가 좀 아파서요? 아이고.